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30대 대기업 부부가 4년 만에 투자로 순자산 20억 이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실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노하우를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먼저 저희 부부는 2022년에 소개팅으로 만났었고요. 예금 적금만 하던 그 당시 제 여친, 지금은 아내죠. 아내에게 투자업계에서 오래 일했었던 제가 주식 투자를 알려주게 되면서 2023년도부터 팔란티어와 테슬라로 큰 수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유한 미국 주식이 약 현재는 6억 5천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사모펀드 약 8천만 원을 합쳐서 7억 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시세 기준으로 20억 원의 서울 신축 아파트와 그리고 시세 13억 원의 경기도 신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서 자산을 다 합쳤을 때에는 40억 원 정도 되지만, 그렇지만 아파트 매입에 사용됐던 부채와 그리고 전세금을 제하고, 또 향후에 저희가 아파트를 매도했을 때에 내야 할 억대 양도세까지 제한다 하더라도 최소 20억 원이 넘는 순자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운이 아니라 철저하게 저희가 시장 분석을 하고, 그리고 본질 가치를 따져보는 전략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거쳐온 이 미국 주식, 그리고 부동산, 사모펀드, 이 세 가지 축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구체적인 노하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산 증식의 엔진이 되어준 미국 주식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022년에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예적금만 하던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가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다. 그래서 당시 제가 선택한 종목은 테슬라와 팔란티어였었는데, 단순히 뭐 이름이 멋있어서 산 게 아니라 명확한 투자 논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테슬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에요. 테슬라가 가진 이 방대한 주행 데이터와 그리고 AI 기술이 향후 자율주행 로보택시나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되어서 주가가 빠지는 어떤 이런 경기 사이클로 이 주가가 빠지는 부분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봤습니다. 둘째는 팔란티어인데요. 23년도 당시 챗GPT와 미드전이라는 생성형 AI가 처음으로 출시가 됐었고, 초기에 제가 그것을 이용해 보면서 AI 시대가 진짜 앞으로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면 AI를 더 잘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국 국방부에 납품해서 성과를 내고 있었던 팔란티어가 기업의 운영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런 AI 데이터 솔루션 운영 체제를 만드는 기업이 팔란티어밖에 없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23년도에 8불대에서부터 계속 매입을 해서 평균 단가 20불대에서 지금 아직까지 보유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 3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테슬라는 주가가 많이 흔들리면서 올라가기도 했었고, 팔란티어는 지금 8배 이상 났다가 다시 또 뭐 7배로 떨어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중간에 매도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가격은 대중의 심리를 반영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기업의 성장과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질을 좀 꿰뚫어 보고 엉덩이를 무겁게 좀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2023년부터 지금까지 보유를 하면서 수익률을 크게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키는 자산이 부동산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2023년도에 부동산 시장과 유튜브들 기억나시나요? 금리는 상당히 높았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서울 집값이 폭락한다, 뭐 이런 유튜브 영상이 도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투자업계에서 오래 있었던 제가 확실하게 느꼈던 거는 매크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산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금리가 오히려 높을 때 자산 가격이 가장 싸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 때문에 매수를 안 했을 때 저희 부분은 오히려 이때가 세일 기간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리는 영원히 오를 수가 없고 고금리가 계속될 수가 없고 결국에 사이클에 따라 금리는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입주 시점인 2, 3년 뒤에는 금리가 안정되고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파트 청약을 넣는 것을 실행을 했고, 사람들이 공포감에 아파트 청약을 하지 않으면서 경쟁률이 굉장히 내려와서 아내와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었는데 둘 다 청약 점수가 30점대 초반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서울 강동구 그리고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 대단지 신축 아파트를 각각 분양받았습니다. 네, 핵심 입지에 신축 아파트가 미분양 나거나 낮은 경쟁률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청약 점수가 낮은 이제 30대 좀 젊은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래서 대중의 공포라는 시장 소음을 차단을 하고 서울과 이 경기도의 핵심 입지에 신축 아파트 대단지라는 이 본질적 가치만 보고 저희 부부가 각각 하나씩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결정으로 인해서 현재 1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과 그리고 지금 이 집 이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포트폴리오에 숨겨진 무기는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영역인데요. 저는 이제 투자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이제 전문 지식도 많이 쌓았고, 그리고 인맥도 어느 정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상장 주식처럼 변동성 크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지금 제가 이제 투자한 펀드들은 채권과 그리고 이제 공모주를 청약받고 파는 이 공모주 플레이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는 펀드인데요. 이런 것들이 변동성은 작지만 또 높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짜놨기 때문에 제 주식과 부동산이 뭐 좀 이렇게 침체되더라도 이 사모펀드에서 꾸준하게 현금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제 전체 자산의 좀 변동성을 좀 줄이고 그리고 현금 흐름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이제 사모펀드까지 이제 넣어놨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내용이 조금 전문적이고 아무나 접근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좀 다른 내용 영상으로 깊이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주식으로 자산을 공격적으로 불리고 그리고 부동산으로 그 자산을 안전하게 잠그고 사모펀드로 남들이 모르는 추가 수익을 좀 더하는 이런 전략이 제가 이 4년 만에 순자산 20억 이상을 달성한 투자 로드맵이었습니다. 투자는 감이나 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리고 또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리고 미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포를 이겨내는 멘탈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이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인사이트를 공유해 드리고, 또 제가 경제 적자를 이루고 이제 회사를 빨리 은퇴하는 그런 과정을 이루는 그 과정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전문 용어 대신 좀 진짜 돈이 되는 흐름을 짚어 드릴 테니까 오늘 이야기가 좀 괜찮았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